이번 시간에서도 계속 이어서 5절의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연습 문제들을 많이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학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을 공부하셨겠지만 그걸 이제 복습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2학기니까 역학 2 수업을 들으시겠군요. 역학에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한번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들을 되도록이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심플 펜들럼 문제. 물리 역학에서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이제 심플 펜들럼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 단순하지만 여전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문제죠. 심플 펜들럼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길이가 일정한 이제 이 실에 매달려 있는 그런 물체를 이제 심플 펜들럼이라고 그래요. 단진자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유니폼한 중력과 속도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을 잘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디네이트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 경우는 뭐 눈에 바로 보이죠. 여기서 수직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간 그 각도를 내가 이제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하기 위한 그 좌표로 도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위치는 내가 마치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하면 이제 세타를 이용해서 이제 마치 폴라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타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줄이 매달려 있는 줄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폴라 코디네이트의 반지름과 각도 중에 이제 각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l 제곱 세타 닷 제곱. 만약에 줄의 길이가 변한다 그러면 2분의 1 L 닷의 제곱, 이것도 포함되면 되지만 이 경우는 이제 L의 실의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 L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가, 그것만큼 마이너스 mg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라그랑지안은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라그랑지안은 시간에는 의존하지는 않지만 세타에도 의존하고 세타의 미분에도 의존하네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퍼스트 인티그럴이 없는 거죠. 세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퍼스트 인티그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고요. 조금 좀 비교적 어려운 이유고. 자, 그럼 이제 운동 방정식을 찾아볼까요? 운동 방정식은 일단 차근차근 최대한 써서 자, 여기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이죠. 지금 구한 라그랑지안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타 닷에 대한 미분은 ml 제곱 세타, 따라서 거기서 이제 ml 제곱 세타 더블 닷 이퀄,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뉴턴 역학으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점 O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토크에 대한 방정식을 쓰면 토크에 대한 방정식으로부터 방금 전에 유도한 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를 해야 되니까 뭐 힘도 다 계산해야 되고 힘의 뭐 사이각 뭐 이런 것도 계산해야 돼서 뉴턴 역학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약간 난해하지만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에서는 뭐 아주 손쉽게 운동 방정식을 이제 얻었죠. 만약에 이제 이 중심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를 내가 세타로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는 단순 조화진 동자 문제로 환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것이 안 돼. 이제 여기까지. 진폭이 충분히 작다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자,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는 지금 풀 수가 없는데 나중에 수리물리 2의 특수함수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진폭의 경우에도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수리물리 2 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8번 문제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평면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딱 뚫려서 이 구멍에 질량이 m인 물체, 두 물체가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 방향으로 또 역시 이제 균일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이 위에 있는 돌멩이가 끌려서 내려가겠죠. 이 두 돌멩이의 운동을 기술하라.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역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로 하려면 두 물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변수를 잘 선택해야 되죠. 변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자유도가 어떤 자유도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자유도가 있냐면 물체가 이제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럼 얼마나 많이 미끄러져서 내려갔나? 그 길이를 표시하는 그 정보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 정보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자, 이 방법은 뭐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이 R이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끌려 내려갔는가 그걸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R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L 빼기 R이 되겠죠. 자, L이 전체 실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도 하나는 표시해서 얼마나 끌려 내려갔는가. 그런데 또 하나의 자유도가 있죠. 이 위에 있는 돌멩이는 이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멍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축으로부터 얼마나 상대적인 각도 위치에 있는가, 이것도 역시 이 운동의 자유도가 되겠죠. 그렇죠. 물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유도는 없네요. 그래서 R과 세타가 이제 운동을 표시하는 모든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R과 세타의 함수, R과 세타, R 닷, 세타 닷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경우도 근데 이제 R과 세타를 도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을, 이제 구멍이 뚫린 이 점을 원점으로 하는 폴라 코디네이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차원 평면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2분의 1m R 닷 제곱 더하기, 자, 이게 이제 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고, 아래 물체의 운동은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걔는 2분의 1 m,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L 빼기 R의 시간에 대한 미분인데, 그럼 걔는 마이너스 R 닷. 자, 요것이 두 번째 문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첫 번째 문제는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중력의 상대적인 그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고, 두 번째,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체는 이제 마이너스 mg L 빼기 R 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아래로 더 떨어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겠네요. 그럼 이제 라그랑지안은 역시 이제 두 개의 양을 빼주면 되겠고,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라그랑지아는 원래는 R에도 그러니까 시간의 의존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R에 의존하고 R 닷에 의존하고, 그런데 세타 입장에서는 세타에는 의존하지 않고 세타 닷에만 의존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first integral이 존재하겠구나, 뭔가 보존되는 양을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은 R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적을게요. dt d 요게 뭐가 되느냐? 라그랑지안을 R 닷으로 편미분한 거. R 닷으로 편미분하면은 mr 닷 여기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오니까 2배가 되고요. 이게 뭐랑 같느냐? 라그랑지안을 R로 편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mr 세타 닷 제곱,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나오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mg,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에 대해서는 dtd 이제 세타 닷으로 편미분한 거. 세타 닷 편미분, 세타 닷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mr 제곱 세타 닷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죠? 없고, 그래서 얘는 0이다. 따라서 mr 제곱 세타 닷이 상수가 된다. 보존이 된다. 보존. 수학에서는 이걸 이제 first integral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R에 대해서는 2개 미분 방정식, 세타에 대해서는 1개 미분 방정식이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존 법칙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자, 이래서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풀면 되는데,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함수가 2개이니까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연립 방정식인데,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건 뭐예요? 항상 소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R 혹은 세타를 소거해 주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뭐 이제 세타를 소거할 수가 있네요. 세타를 어떻게 소거할 수 있어요? 세타는 여기서 이제 세타 닷은 어떤 상수, 요 상수는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상수 나누기 mr 제곱이니까 요것을 이제 요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R만의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걸 분석을 하면 우리가 물체 운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만 하면 돼요. 내가 적당하게 눈치껏 파라미터, 뭐 좌표계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적절하게 파라미터를 잘 선택하면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왜 풀렸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항상 이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로 문제를 풀면 이걸 되도록이면 뉴턴 방정식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런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자, 이 경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mr 제곱 세타 다시 보존이 되잖아요. 이걸 뉴턴 방정식 입장에서 제가 왜 보존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왜 보존이 되냐면 사실 mr 제곱 세타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물체의 각운동량에 해당돼요. 각운동량. 자, 질량 곱하기 r 세타가 속도죠. 거기다 반지름을 곱했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속도, 이게 바로 각운동량이죠. 그렇죠? 각운동량이 보존되는데 이 물체는 왜 각운동량이 보존될까요? 왜냐하면은 이 물체는 내가 원점으로 택한 요 점으로 향하는 실의 장력이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력인 경우에는 각운동량이 항상 보존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물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전체적으로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시스템이고, 그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라그랑지안의 여기 세타 의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쓸 때 이 시스템에는 각운동량이 보존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뉴턴 역학과 잘 비교해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푼다라기보다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파라볼로이드 위에서의 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파라볼로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자, 어떤 이제 원반 같은 게 있는데 원반이 아래가 온폭 들어가 있는 그런 원반을 뜻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원반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제일 아래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이 좌표계를 그리면 이제 여기 x축, 여기 y축, 이게 z축이다 그러면은 이 파라볼로이드라는 건 뭐냐면 이 곡면상 위에 있는 모든 점이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만족하는 그런 것을 파라볼로이드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이걸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도입하면 이제 얘는 r제곱이 되는 거죠. y는 r제곱. 이게 포물선의 그 관계식이잖아요. r의 제곱.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z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을 z축 주위로 한 바퀴 돌렸다. 그때 나오는 곡면. 그걸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포물선을 돌려서 만들어낸 입체. 여러분 이제 로이드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건 회전체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볼라를 돌렸다. 그래서 포물선을 돌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면에 이런 곡면에 내가 또 돌멩이를 하나 이제 얹혀놨어요. 마찰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 이제 여기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물체가 이제 이렇게 운동할 텐데, 이 물체 운동을 기술하시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에서는 이제 straightforward예요. 자, 이 물체의 자유도를 판단하고 그 자유도를 기술할 수 있는 좌표를 도입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서 이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면 되겠구나. 그럼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물체의 위치를 내가 r, 세타, x축 방향과 이루는 그 각도, 그 다음에 z로 쓰면,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r 닷 제곱 더하기 r 제곱 세타 닷 제곱 더하기 zz로 제곱.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임의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일대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운동 에너지인데, 지금 이제 파라볼로이드 위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z는 항상 이제 r 제곱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물체는 자유도가 2개밖에 없는데, 좌표를 3개를 쓰면 이제 그 필요 없는 좌표가 하나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z를 내가 r로 치환할 수가 있고요. 자, 역학에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런 걸 constraint라고 불렀어요.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 조건 하에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앞에서 말을 안 했지만, 앞에 우리가 이 다양한 종류의 constraint를 이미 사용을 했어요. 어떤 걸 사용했냐? 이 경우는 두 물체를 잇는 실의 길이가 L이다.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와 이 위치 사이에는 합하면 L이 된다. 그런 제한 조건이 있었고, 이 물체는 이 평면 위에서만 움직인다. 이 위로 뜨거나 이 종이를 찍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이 실을 더 잡아당기거나 실이 더 쪼그라든거나 그런 게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속에 내포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의 좋은 점은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아무 제약을 주질 않아요. 컨스트레인트가 있더라도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하면, 즉 이 컨스트레인트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틀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가 파라볼로이드 위에만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자유도가 2개밖에 없는데 자유도를 3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변수 하나를 소거할 텐데, r을 소거해도 되고 z를 소거해도 되는데, Z를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Z는 R 제곱이니까 Z의 미분은 2R 다트.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mg Z인데 Z는 또 R 제곱이었잖아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라그랑지안은 2분의 1 자, 요게 이제 라그랑지안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라그랑지안은 이제 R 시간에 대해서 R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세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텐데,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제 이 라그랑지안이 세타에 대한 의존성이 없네요. 따라서 퍼스트 인티그럴이 그냥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즉 물리용어로 하면 무엇인가 보존되는 양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보존이 되냐면은 뭐가 보존될까요? 이제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각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쓰면 dt d 쟤를 이제 전체를 아이고 여기 m이 빠졌네요. R 다수로 편미분해야 되니까 mr 그리고 더하기 이제 여기 좀 복잡한 게 있네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4배의 mr 제곱 r 닷 R 다수로 편미분한 거예요. 자, 이게 누가 된다? R로 편미분한 거. R로 편미분은 여기 하나 있고요. mr 세타 닷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하나 있고요. 더하기 4배의 m r 닷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좀 복잡하네요. emg r. 자, 이것이 이제 R의 운동 방정식이고요. 세타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건 굉장히 간단하겠구나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죠. 자, 세타 다수로 미분해야 되는데 세타 편미분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m r 제곱 세타 이게 0. 따라서 또 역시 m r 제곱 세타다. 이게 저 이 물체의 앵귤러 모멘텀의 Z 성분인데 이거 역시 또 보존이 된다. 보존이 되니까 또 이제 이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세타를 다 소거할 수가 있네요. 세타를 다 소거하면 R만의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 이 변수 하나니까 비교적 이제 쉽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죠.